안녕하세요. 태림양. 20일 날 태림양이 보낸 거 메일 읽고 그날 쓰려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답장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요 Q&A 방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동안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 딴에는 성실하게 대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많은 시간을 사실 근거에 의해서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러고 이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질문하고 아저씨의 답변을 듣기까지 상당히 한 10일에서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보다 확인 절차나 이런 사실 근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일단 즉각적인 대답을 주는 게 우선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태림양 질문한 것은 아저씨가 여기 펼쳐놓고 지금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많이 끊고 아저씨가 알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안 끊기도록 한번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태림양한테는 아저씨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태림양이 어디서 놀아야 태림양이 하는 미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다음 작업을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를 아저씨가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보면 우리 그 태림양이, 그리고 태림양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저씨는 보통 청년 세대를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개인적인 세대 기준을 저는 13세로 봐요. 13세에서 14세. 14세 아래는 어린이, 뭐 청소년 이렇게 부르고 14세 이상은 청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니까 30대 분들이 그럼 우리들은요 그런데 늙었죠. 늙은이죠. 그럼 아저씨는 몇 자리 찾으러 다녀야 될 나이고, 우리가 이게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대 개념이 없어가지고 지가 나이 30 처먹고 40 처먹고 50 처먹어도 아직 청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림양 같은 사람들에게 나이 30, 35 될 때까지 오로지 대학 다녀야 되고 취업자리 알아봐야 되고 하는 인생을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이고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요. 이거는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돼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의식이 있는 이런 기성세대들은 지금 아저씨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존의 우리 청년들의 어떤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투표권도 가지고 지금의 대학의 수준들이 이 고등학교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을 법한 교육 내용과 정보와 자료들을 대학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대학은 정말 연구하고 학문을 깊이 공부하고 하는 그런 정말 연구하는 집단들이 되고 이 지식의 전당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태림양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태림양뿐만이 아니라 태림양 또래, 또 우리나라 미술, 소위 말해서 다 뭉뚱그려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러면,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예체능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서열 개념은 좀 없을 거예요. 아무 대학이나 가면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라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현실하고 자기의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 가상세계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요 안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수준도 지금 대학을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바둥바둥 하면서 여러분들더러는 대학만큼 가야 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라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몇 살인지, 자기 집은 있는지, 벤틀리는 타는지 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대학 가라 그러면 가세요. 근데 보니까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32평짜리 아파트에서 애 둘 낳고 맞벌이 하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 가라는 거는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태림 양이 대학을 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선택인데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냐면 태림 양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야. 스스로도 고민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근데 내가 미술 갖고 밥 벌어서 먹고 살고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으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고 라는 거예요. 양립된 건데 아저씨가 태림 양한테 대학을 갈까 말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선택의 과일을 2개를 줄게요.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 첫째, 오리엔테이션, MT, 대학 축제 즐겨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거들랑 600만 원 주고 가라. 그 이유 나는요 대학을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 무슨 깊이 있는 뭐 학문을 하겠다 가는 건 생 거짓말이고 MT나 OT나 뭐 이런 축제 같은 대학 문화를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600만 원 같이 있습니다. 주고 가세요. 예, 그래서 1학년 정도는 다녀볼 만해요. 어차피 때려치우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면 아저씨는 그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술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뭐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그 대학은 뭐 어느 방향에 뭐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망이 밝다? 미안하지만 이 영상 말고 아저씨가 한 2, 3년 전에도 계속 남겨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술하고 디자인을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쓸 수 없는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급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산업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커리큘럼이 바뀌어버리는데 회사의 커리큘럼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아직도 우리가 70년 동안 해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이 처먹은 애들이 교육부에서 대학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준답시고 처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교수들은 지 모가지 안 날라갈 큰 쓴소리 못하고 거기서 월급 쳐받고 앉아가지고 학점이나 주워 쌓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태림 양이 가야 되겠다. MT, OT, 축제 한번 즐겨보고 내가 대학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겠다. 오케이, 갈만해. 600만 원 투자할 만해. 갖고 술 먹고 막 애들도 사귀어보고 할만하다고. 공부하러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배워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안 다니고 그러면 내가 미술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한국 안에서는 안 돼요. 한국 안에서는 미술가가 될 수도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태림 양이 독학으로 미술을 했다 그래서 작가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뭐 작가님 해도 속으로는 아마 개쓰레기로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태림 양한테 지금 요걸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개똥 취급을 받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아저씨는 미술 한 적도 없고 미술에 관여한 적도 없고 단지 이 페이퍼 크래프트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보는 것 같아. 나는 이 페이퍼 크래프트를 하는 기술자, 종이공예 기술자일 뿐인데 외국의 애들이 나를 뭔가 대단한 예술가라고 보는 모양이야. 아니, 난 그렇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안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 박람회 뭐 참가를 해라, 뭐 어째라 뭐 하는 이유는, 초청이 오고 하는 거는 나는 어이가 없어. 그래서 태림형한테 굳이 대학에 가서 미술을 할 필요 없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지 않고도 태림양이 훌륭한 미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살아나가는 방법을 아저씨가 지금부터 좀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아저씨가 좀 편집을 해서, 왜냐하면 자료를 좀 이태림 양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좀 잘라갈게요. 동영상이 너무 쓸데없는 말이 길다 그러니까. 알겠죠? 지금까지 아저씨가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하면, 태림 양이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대학을 가야만 뭔가 미술가, 예술가 행세를 할 수 있다.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적 마인드예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그런 대우 받아봐야 태림 양을 할 거 없어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주고 알바비 받고 뭐 남이 작품하는 거 가서 좀 도와주고 하루 일당 받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남의 갤러리 걸 때 가서 또 도와주고 표 팔아주고 학생 동원해서 가서 봐주고, 이게 지들끼리 헤쳐먹는, 지들끼리. 그거밖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학 안 가도 미술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죠. 우선 태림양이 끊고, 우선 태림양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미술가가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아저씨가 스스로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금부터 보여줄 자료들, 요건 조금 이따 보여줄까? 국제사회하고 한국하고 미술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분명하게 태림양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림을 일부 재능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하는 특정인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또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멘탈을 가지고 창작해내는 크리에이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위대한 예술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 국제사회는 그림이라는 걸 뭘로 알고 있냐 그러면, 그냥 누구나 하는 행위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표현력이나 특별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시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도 안 됐고, 지들끼리 국민들에게 속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고 그림도 뭐 꼭 초등학생같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애가 그린 것 같은데, 지들끼리 1억 뭐 10억 하고 금액 매겨놓고 지들끼리 자산관리 하는 거예요. 돌리면서. 외국에서는 안 쳐줍니다. 그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림을 우리나라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정말 돈 많고 이런 애들만 배우는 게 그림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한글을 깨우치듯이 그 유럽에서는 한글보다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먼저. 왜? 그림이라는 것은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태림양도 알다시피 학교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우리 인류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가 가장 오래된 문명부터 이렇게 전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러한 문명들이 우리 기원전 한 3000년, 4000년 전부터 이들이 사용했던 의사소통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이렇게 그림에 가까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자 배열, 딱딱한 문자 배열이 아닌 그림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모습,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저렇게 그림으로 다 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림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유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가 속한 환경을 표현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게 문자, 활자, 글자라는 것과 별개가 아닌 같은 수준에서 같이 놓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글자보다 먼저 경험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유치원 가면 그림보다는 글자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수천만 원 주고 대학 가가지고 그림을,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하는 그림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하면 교수들한테 수준 낮게 보일까봐 학원 다니면서 미리 손 좀 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비웃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미술이라고 하는 이 애새끼들, 여러분들 말고 그걸 가르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놈들의 이 마인드는 쓰레기래, 쓰레기. 여러분들은 거기에 돈을 줘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에? 무슨 모던 아트 같은 소리야. 대한민국 이 교수놈의 새끼들의 한 작품들, 내가 누구의 작품을 이놈의 새끼가 카피했구나, 모티브로 했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카피라이터 천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물안의 개구리로 본 거. 아직도 이 인터넷 세상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매한 국민을 알고 자기만 그러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애들이 넘쳐나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작품을 해서 내어놓는다,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림을 하나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해왔고 아주 익숙하게 어려서부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 또는 어떤 정신세계, 멘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글 쓰듯이 그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생활에 이용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미술이라 그림을 그리는 이 기술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어떤 아이들만? 돈 있고 빽 있고 돈 많은 애들만. 왜? 지금 미술도구 지금 태림양 대학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라 태림양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미술대생으로서 태림양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장비만 해도 돈 100만이 넘어갑니다. 돈 100만이 넘어갑니다. 네? 우리나라 또 미술도구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잘 이용하는 곳, 제가 재료를 잘 사러 다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학 근처에 몇 군데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사서 쓰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미술도 못해요. 돈 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왜 미술을 하려고 그러냐,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못 가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견디는 것은 대학 교수가 야작을 시키는 걸 견디는 거, 과제를 내주는 거를, 그게 문제가 아니라 4년 동안 이 미술대에 투입돼야 될 돈을 태림양이 어디서 발생시킬 거냐는 얘기야. 오로지 부모님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4년을 다녔다 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결과나 내용이 어떤 결과물은 준비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향후 5년, 10년 후에 나의 인생을 이 대학이 마치 뭔가 특별한 걸 가르쳐주고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을 전수해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보장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림은 어려서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는 게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그러면, 결국 앞으로 지금 조금 이따 소개시켜줄 아저씨가 소개시켜줄 그런 수많은 세계적인 박람회나 이런 갤러리 아트 이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태림양의 포트폴리오만 딱 준비해 놓고 또 자기가 좋아 활동하는 모습들만 딱 준비해 놓고 그것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해외 나가서 태림양의 작품을 많은 갤러리 앞에 선보일 수도 있고, 많은 수많은 각국 나라의 큐레이터들과 교류하고, 돈 많은 아이들한테 태림양의 작품 팔 수 있는 거예요. 미술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을 목표로 해서 그렇지, 대학 나오면 여러분들 고민 뭔지 알아요? 당장 여러분 작업할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작품을 했어. 어디다 걸까? 어떤 갤러리가 돈 많은 애들 많이 확보하고 있을까? 그거 찾아야 다닐 겁니다, 한국에서. 응? 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가서 자기 작품 하나 걸어갖고 대도 않는 것 같고 이거는 1300부터 할게 그러면 언니 좀 더 올려줘 뭐. 야이씨. 그래서 되면 그림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응? 알겠죠?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지 대학 가서 배우는 게 그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개념부터 딱 바꾸세요. 딱 바꾸시고, 자, 태림양. 그래서 지금부터 태림양이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냐 그러면, 태림양한테 필요한 것은 정보예요. 정보. 태림양이 일단 대학을 가야 수준 높은 정보와 자료를 익힐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태림양이 남들보다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 더 많은 정보와 자료에 훌륭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는 나은 미술가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태림양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태림양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 세계 정보예요. 그래서 태림양이 내가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전 세계 국가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작품을 내어놓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저씨가 그 몇 군데를 소개를 하는데, 앞으로 세상은 자꾸 아저씨가 앞으로 세상 근데 이미 2002년부터 국제사회에는 이런 예술 쪽 분야가 급변해가지고 바뀌어 있어요. 한국처럼 무슨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막 돈 많은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은 MCN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회사들이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견해내고 그 재능 있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자기네들 서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팔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그냥 예로 하나만 보여주면, 아저씨 친구 중에 미술하는 애가, 잠깐만, 그 사이트, 아저씨가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수많은 매일같이 이렇게 정보는 오는데, 아저씨는 종이에만 관심이 있지 그거 말고는 딴 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냥 지워버리고. 그게 좀 단점인데, 그래서 태림양 한테 보여주려고 좀 많이 찾는데, 잠깐만요. 이게 태림양 봐봐. 그 아저씨한테는 이렇게 계속해서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매번. 뭐 네덜란드 줌TV부터 시작해서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아저씨는 자꾸 난 종이 기술자라니까 해도 전부 무슨 이상한 아트, 뭐 어디 갤러리 무슨 이런 데서만 전부 연락이 와.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지. 아저씨는 그 보면 아저씨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데가 요런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태림양이 활동하면서 전 세계 젊은 뭐라 그래,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요거 보이나? 영상으로 지금 요 주소가 찍히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는 전부 태림양이 적어 놓고 가입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요런 데도 들어가 가지고 이런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요런 개념은 우리나라 지금 내 뭐라 그래, 내 밥 세끼 찾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를 생각해.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수준은 이미 다른 나라 또는 국경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이미 교류하고 어떤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용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집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피어스라고 요거 한번 보고 요거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태림양, 요거는 태림양이 적어놔야 돼. 아도호프로 어디 갔어? 아도호프. 오케이, 여기. 요거 한번 봐봐. 이 아도호프라고 요 사이트는 그 태림양이 적어놔야 돼. 요게 이제 아저씨가 설명한 그런 회사예요. 이제 전 세계 그 뭐라 그래, 국제사회 아티스트들을 모아놓고 요렇게
각 나라 뭐 다양해. 무슨 뭐 페인팅만 하는 친구, 조각만 하는 친구, 무슨 또 뭐 하여튼 다양한 예술가들이 여기 자기 프로필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다 작가들이야. 작가들인데 어디. 아이고, 얘 거 한번 볼까? 여기 뭐 I'm 그래픽 디자이너래. 자기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그 프로필 클릭하면 이렇게 자기 작품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여기 지금 저 밑에 여기 요거 보이는 게 이게 전부 후원사들하고 연결돼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부 이런 그러니까 이런 현재 시점에서 세계 그 국제사회 아티스트들은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더홉 같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연락 오는 데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태림 양이 요거 사이트는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고 그럼 태림 형도 여기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찍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딴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이놈의 인터넷이 안 받쳐주네. 아티스트 갤러리 한번 볼까? 좀 페인팅 아트 말고 딴 거, 얘는 좀 그럴싸. 동양인은 없나? 동양인 거 하나 보고 싶은데. 그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우리 태림양이 여기 올라가 있겠지. 동양인이 한 명도 없네. 여기 말고도 이런 회사,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해갖고 이제 커미션을 뜯어먹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아저씨 시대 때는 미술을 공부하면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갤러리들 찾아다니기 바빴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돈 있고 없고 간에 미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웹상에 저런 회사에 조인을 해가지고 자기 등록하고 작품 팔릴 때 이제 수수료를 얘네들이 이제 떼먹겠지. 이 남자의 얘는 카우선이 뭐 특별한 거 없나? 좀 뭐야 이거? 나 이거 별론데. 근데 이제 이런 거 볼 때도 대리면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은 어떤 재료로 이제 그림을 그렸냐가 이 세계에선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야 이거 이렇게 아저씨처럼 넘기지 말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고 딴 거 한번 볼까? 이 회사 말고도 또 딴 데 많을 텐데 아저씨가 요거 말고 오일 페인팅 전문으로 하는 데 있구나. 없나? 아티스트 보자. 같이 찾아볼까? 같이 볼까 화면을? 이거는 아예 지네들끼리 그냥 데일리 페인터라고 써놨네. 왜 안 넘어가? 아티스트 없어? 아씨. 로컬 갤러리 뷰. 그러니까 요즘은 웹상에 이런 회사에 내 작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 작가 갤러리 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이런 걸 맨날 보다 보니 한국에서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지. 거기서 그리면 뭐해? 누가 사줘? 누가 알아봐줘?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거를 그 대한민국 우리 인구가 지금 6,500만 그죠? 전 세계 인구가 60억 그 중에 지금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구가 한 10억 인구로 보는데 그 6천만 중에 미술에도 관심 없는 일부 갤러리나 일부 특권층들 1%들만 알고 있는 그런데 상대하려고 한 해 3만 8천 명이 이 미술 디자인과 관련해 갖고 공부를 하고 졸업한다는 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태림양은 이렇게 10억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이트에 당연히 프로필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태림양은 이런데 사이트에 올리는데 태림양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바이해서 내가 돈 주고 사가면 그만이고 마음에 들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미 변해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하는 짓거리인지는 모르겠다니까 정말. 이런 영국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지네들이 파티션 나눠놨네. 이렇게 이런 요것도 하나 써놔. 내셔널 갤러리 이게 영국 사이트인데 여기는 아예 뭐 작가 다 써있고 작품 나와있고 뭐 알파벳 순으로 뭐. 오늘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이건 이제 현재 작가가 아니라 지들 확보하고 있는 미술품들 이런 것도 볼만하지. 이런 것들 작품 많이 봐봐. 근데 아저씨가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런 데 가서 그림을 보면 이제 태림양도 눈치가 있으면 보일 거야. 우리 지금 한국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미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그림을 쭉 보다 보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17세기 16세기에 전 세계를 선도하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를 모티브로 해갖고 자기네 문화와 사상과 이런 이념을 표현하는 그림들로 아주 도배가 돼 있다고. 무슨 여러분들 아는 무슨 다빈치부터 뭐라 그래 피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페인 작가들 열나 많잖아.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애들 태반이 스페인 작가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만든 종교 관련한.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들어가지고 무슨 18세기 유럽의 산업 부흥이 일어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강 산업, 혁명적인 산업 부흥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이건 다 종교, 그러니까 지네 나라 문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여서 그림쟁이들이 옛날에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건축도 했고 무슨 조각도 했고 이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가 사는 이 문화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제스타였어요. 그것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쪼개놨고 천한 이 부유층들의 어떤 시다발이나 하는 그런 기술자로 전락했고 이런 거 한번 꼭 쳐다보세요. 그래서 태림양이 이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전 세계 10억 명에게 내 프로필, 내 작품을 보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근데 왜 굳이 대학을 졸업해서 도대체 어디다가 태림양의 그림을 선보이고 싶어서 몇 천만씩 들어가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런 데다가 나중에 태림양이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그려놓은 거 있으면 이 태림양 영어로 프로필 등록해놓고 작품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뽑아가요. 가져가고. 아저씨같이 예술하고 아무 관련 없는 애들한테도 올리라고 메시지가 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데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제 또 활동을 해야 되겠지, 태림양이. 그래서 딴 데는 모르겠고 아저씨한테 온대. 아저씨한테
어디 갔지, 메일? 아, 여기 있다. 그래서 미술 관련한 행사들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태림양 작품도 홍보하고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쭉 보면 어이구 너무 많아. 우와, 여기는 꼭 가입을 해야 되겠네. 태림양이. 일단 아저씨가 찾아가 볼게. 찾아가 보고. 이거 페이스북밖에 없나?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태림양. 이것도 적어놓고. 스튜던트 아트워크. 스튜던트 아트워크 가면 이제 국제사회에 많은 작품들 뭐 올라와 있고, 뭐, 아티스트들 뭐, 하여튼, 예술과 관련한 정보들을 여기서 쭉, 이거 좋아. 이거 꼭 태림양이 이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봐야 이렇게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작가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 또 관련돼서 협찬사야 뭐야 이런 게 있네. 이거 좋아. 이 사이트 태림량 적어놓고 그러니까 아저씨처럼 안 보려면 안 보는데 보려 그러면 이렇게 많아. 이런 사이트들이 아저씨가 뭐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지. 이런 데는. 이런 데 꼭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태림량이 직접 나 아저씨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직접 갈 만한 데가 이제 요거지. 어디 갔지? 요거. 이제 태림량이 가볼 만한 게 요거. 나중에 이제 태림량이 개인적으로 작품도 많이 만들고 하면 이런데 아트 브리셀 이런데 이제 참관해야 되는 거야. 아저씨는 필요 없고 이런 가만있어 봐 어디 갔냐? 아트 브리셀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 페인팅 아트뿐만 아니라 조각가 뭐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행사예요. 요런데 이제 뭐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대학 나와야 무슨 받아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여기는 아트 브리셀은 굉장히 까다로워. 뭐가 까다로우냐면은 굉장히 독창적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젊은 작가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기술 또는 재료 이런 표현 방법 등이 들어가주는 그럼 아트 브리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태림양이 이제 아트 브리셀 적어놨다가 그쪽 이메일 해놓고 행사 관련한 사진들 쳐다보면서 어떤 아티스트를 참관했고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나는 거기에 매칭되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를 또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아저씨처럼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정보들이 오면 얘네들 거하고는 될 수 있으면 비슷하지 않게 하려는 게 머리가 아파.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아이씨 이게 또 따라했다고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게 더 머리 아프다고.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누가 봐도 카피한 건데 지가 창작한 거래. 그게 미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군데 세계적인 행사 하나만 더, 요거는 아저씨만의 노하우인데, 지금 요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매년 행사를 도시별로, 이렇게 지방별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해요. 그리고 한번 하면 꾸준히 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했다 안 했다 무슨, 또는 뭐 전혀 미술하고는 상관없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관련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에게 그런 것들 데이터가 날아가고 한 곳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 테리명을 한번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커요. 크고, 요거는 아저씨만의 노하우인데, 마지막으로 요건 테림양한테만 요거 꼭 적어 놓고, 이거를 샤르자 비엔날레를 왜 적어 놔야 되냐 그러면,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슨 아까 같이 그런 뭐 아트 비엔날레나 뭐 아트 비젤, 뭐 이스탄불 비엔날레 굉장히 많거든 유럽에. 근데 왜 이런 샤르자 비엔날레는 꼭 가야 되느냐, 테림양이 이런 데 오는 테림양 작품을 사주는 돈 많은 부호들이 많아.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저씨가 어디 강의 가도 좀 말을 잘 안 해. 이 샤르자 비엔날레. 근데 우리 테림양은 꼭 알고 있어야 돼. 다운데 갤러리 걸어가지고, 뭐, 4, 5짜리, 5짜리, 뭐, 1,000만원, 2,000만원 받을 거야. 이런 데 가면 1억, 2억을 받는다. 워낙 돈 많은 애들이라, 여긴 뭐, 1, 2억은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이제 테림양이 열심히 작품 활동해가지고, 이런 샤르자에 또 딱 작품 내놓고, 한번 가서 또, 대한민국 이름 빛내고, 한국 와가지고 또,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술가로서 인정받는 거 딴 거 아니야. 이렇게 아저씨가 보여준 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 요런 데 가가지고 활동 좀 해가지고 작품 걸고 사진 찍고 하고 한국 와갖고 방송 자료 뿌리면 또 언론사에서 좀 뿌려주잖아. 대한민국 뭐 서울대 미대 출신 뭐 가남과 뭐를 하다가 뭐 샤르자에 가서 뭐 작품을 뭐 15억 원어치 팔고 왔네. 어쩌네. 뭐 인정받는 작가로 뭐. 야, 진짜 아직 토 나온다. 그런 거 보면. 이거 아무나 가는 데야. 아무나. 아무나 가는 데라고. 한국에서 미술에서 대학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영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는 데야. 저런 데는. 얼마든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 데리고 생쇼하는 거 보면 이거 말고도 각국 나라에 굉장히 유럽에서는 유명한 비엔날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아트 브뤼셀도 봤고 독일에서 하는 아트 쾰른도 굉장히 유명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뭐 그다음에 런던에서 하는 것들 마스터 피어스 요런 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런던에서 하는 이 마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것들, 매년 하는 것들은 참관하는 자격비도 있어.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데는 우리 한국말로 돈 있고 빽 있고 하는 애들만 들어가는 데지. 이런 데서도 아저씨한테 인터뷰와. 그 다음에 아트 바젤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데고. 뭐니 해도 딴 데 필요 없고 방금 보여줬던 그 샤르자 비엔날레는 우리 태임양이 꼭 가서 작품을 걸어야 될 때야. 그래야 이게 많이 생기거든. 돈 많은 애들이 많아. 아랍에서 1억 원 그냥 끈값이야.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런 데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때? 이런데 무슨 대학 나와서 가는 거야? 그거 없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가 해가지고 그런 작품들 어디다 선보일까? 이런데 비엔날레 다니고 행사장 다니고 하면서 갖다 걸고 파는 거야.
그리고 아까 앞서 아저씨가 보여줬던 그런 사이트에 미리 내가 등록해놓고 작품 올리고 이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하는데 무슨 대학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겠냐? 대학 나와서도 애들 35 처먹고도 아직도 지 작품을 어디다 내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애들이 쎄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학 안 나오고 미술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플랫폼이 넘쳐나는데, 그렇다면 나를 알리는 작업을 10억 명에게 어떻게 할까?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해, 대립. 지금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줄게. 요건 끊고. 그래서 태림량이 지금 그 태림량 나이에서 이제 서서히 준비해 놔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태림량이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크롬으로 구글에 접속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 태림량이 가입을 해 놔야 될 곳이 이제 핀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접속을 해야 돼요. 이곳에 이제 아저씨가 자주 가는 사이트, 그 다음에 올려놓는 자료들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핀터스라고 하는 요 사이트는 내 작품을 올려놓으면은 그 관련되는 내 자료를 구성해주고 동일어에 가까운 검색어가 나타나면 그곳에 비춰주는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질도 좋고, 그래서 핀터스를 꼭 가입을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그 태림량이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페인팅 아트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하면 이렇게 뭐 드로잉 하는 것부터 뭐 지가 뭐 나는 어떻게 구성을 한다 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엄청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작품 걸린 곳에 방문하기 누르면 이제 저렇게 개인 갤러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오일 페인팅인데 캠퍼스 바깥으로 여기 보이나? 이거 지금 보여요? 이렇게 일부러 야, 이게 정말 부감이 생동감이 있어 보이네. 붓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네. 야, 이 캠퍼스 바깥으로 이렇게 일부러 참네. 몰라. 아저씨는 페인팅 아트 보면 얘는 굉장히 큰 건데 굉장히 입체감 있다. 별거 아닌데. 그죠? 그냥 단순한 붓질인데 정말 입체감 있다. 괜찮은데? 그냥 아저씨같이 이렇게 미술을 몰라도 이 검색하다 보면 어휴, 야, 이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얘는 또 나랑 같은 산을 보더라도 또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르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또 페이스북으로 가입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핀터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핀터스 또 다른 거 그림 하나 볼까?
음, 이것도 특이하네. 이것도 유효한가? 야, 재밌네. 방문해 볼까요? 이것도. 조셉 문카타. 어디, 이 작품 이거밖에 없냐? 뭐, 딴 거 없니? 블로그인데, 요거 말고도 딴 거 한 거 많네. 얘는 굉장히 다양하네. 데코파즈 비슷하기도 하고, 뭐, 페인팅 아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뭐 다양하게 하는구나. 알겠죠? 핀터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이런 기법으로 그려서 올려놨으면 그 밑에 관련되는 그와 흡사하게 사진을 찍었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조각을 했거나 하는 친구들의 자료가 따라붙기 때문에 핀터스는 세계적으로 조금 그 예술가들이 많이 찾아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핀터스는 꼭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저 이미 1900 아저씨가 88 올림픽 끝나고 이미 일본 애가 이걸 한 걸 봤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요거 TV 나와갖고 지가 무슨 최초라고 지랄병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자빠져. 이런데 보면 봐라. 아유, 얘는 손가락 갖고 손가락에다가 오, 음, 야, 이 친구 참 대단하네. 그 핀터스 이렇게 구경할 만하다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는 꼭 태림양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 핀터스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탤런트, 내 메일이 왔을까? 이거 말고 하나가 또 있어. 탤런트, 옳지, 요건데, 탤런트 하우스라고 여기도 꼭 그 들어가 봐야 돼. 이 탤런트 하우스, 탤런트 하우스에 참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거든. 이건 구글 플러스인데, 이런 제 얘기를 할 탤런트 하우스 가자니까. 그래서 탤런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들, 아, 다양한 작가들 만날 수 있고, 태림양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리면 또 태림양만의 어떤, 그래서 아까 그 핀터스하고 탤런트 하우스, 여기 두 개 사이트는 태림양이 꼭, 어,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그 태림양이 관심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조금씩 표현해 가면서 아까 핀터스에 차곡차곡 프로파일을 쌓아놓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태림양이 지금부터 활동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그게 프로파일이에요. 그게 프로필이야.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그 해외 유수의 그런 비엔날레 같은 경우들 프로파일 제출할 때 요즘은 전부 이제 종이로 안 하고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니까 그 인터넷 할 때 이런 핀터스나 탤런트 하우스에서 활동했던 자료들 사진집을 딱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그러면 더 그쪽에서 신뢰하고 오랫동안 활동했고
태림양의 작품을 보면서 판정하기가 더 쉽겠죠. 이 친구한테 우리 비엔날레에서 기회를 주자라든가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 한국 박람회에서 한국에서 뭘 한 프로필은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 안 하고 이런 핀터스나 탤런트 하우스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블로깅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프로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아저씨가 태림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렇게 구글 크롬을 통해 가지고 구글에 접속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 이런 핀터스라든가 탤런트 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지금부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림양이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친구들한테 난 미술한다 어쩐다 페이스북으로 알려봐야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람들이 보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는 사이트에 내 자신을 노출하고 내 작품을 보여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프로파일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있는 많은 비엔날레 같은 데서 태림양을 소개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작품이라는 것,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언어예요. 내가 그 10억 명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고 싶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런 이야기의 주제에 맞게 꼭 그림 아니라도 조각이든 좋든 어떤 방법이든 문자를 제외한 다양한 행위로서 10억 명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은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태림양이 그동안 태림양이 갖고 있던 정보, 대학이라는 곳을 가야만 하고 그 대학을 통해서만 그 미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람 취급받고 작가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한국적 마인드, 이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미술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단지 남들이 말하지 않는 독특한 자신의 방법만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스토리텔링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런 핀터스나 탤런트 하우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또한 내 이야기를 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림양은 지금부터 저런 핀터스나 탤런트 하우스에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가면서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일은 대학을 안 나와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살 수만 있는 환경이 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네? 미술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겠다라고 한국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미술을 해가지고 10억 명을 상대로 저렇게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지 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고, 태림양의 그러한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들은 저런 곳에서 펼치는 거라는 걸 아저씨가 설명하고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림양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부모님의 역할은 기대하지 마라. 왜? 태림양 정도 나이가 되면 태림양의 인생은 태림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내가 그만둘까 말까,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아저씨는 누가 고등학생이 이래 해서 학교를 가는 게 싫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요. 실제로 제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지 마. 실컷 놀아. 그리고 우리 둘째는 군대 가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의 막내 아들은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근데도 지금 건설에서 취직해가지고 350만 원씩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잘 살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면 그 건설 현장에서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그게 빡세게 일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막내는 자기가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빠로서 저는 우리 둘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들은 대학 졸업하고 35대에서도 취업 준비하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는데, 우리 아들 이제 22살, 22살밖에 안 되는데 야, 30 될 때까지 실컷 놀아라. 응? 350만 원 월급 받았다고 아빠 이거 적금 넣어야 된다. 적금을 왜 넣니? 왜 은행 먹여 살리니? 그 돈 갖고 써라. 너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실컷 말. 이게 노는 건 젊어서 노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가 괜히 태림양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아저씨 어렸을 때는 늙어 노세였어요. 젊어서 정말 빡세게 일하고 항상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래요. 놀려면 놀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어디서 놀까요? 놀 데도 없고 사람 취급할 때도 사회적으로 배제돼 있고 독립돼 있고. 노는 건 젊었을 때 노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저는 태림 양이 지금 그러한 고민도 굉장히 성숙되고 예쁘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만, 아저씨가 앞서 설명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러한 웹상에 자기의 활동 영역을 구축해 놓고 하나하나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거는 스스로 얼마 남지 않은 아르바이트 해서도 얼마든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돈 10원 한 푼 안 생깁니다. 나가서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지고 아유, 요즘 맛있는 음식 파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 가갖고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떠들고 먹고 놀고 클럽도 다니고. 그 나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아저씨 나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 주위에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또 스며들어서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근데 태림 양이 고민하는, 난 미술을 하고 싶어. 미술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어. 그거는 웹에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웹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국제인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런 국제 행사, 비엔날레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많은 국제 행사에 그런 갤러리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그 스스로 그렇게 영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태림 양은 아저씨 나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국제사에 그림 팔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태림 양이 원하는 대답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림 양 입장에서 보면 많다면 많고, 아직 어리다면 어리겠지만, 아저씨가 태림 양에게 결정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태림 양이 대학을 통과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미술과 관련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미래는 절대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태림 양의 인생은 태림 양 스스로 개척하는 거고, 그 스스로 개척하는 기본 토대는 아저씨가 이런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미 앞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해요.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태림 양에서 한국에서 또 할 수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경험하고 참여했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일상예술창작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태림양에게 왜 이것을 알려주냐 그러면 여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고 이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태림양이 그 홍대 바로 앞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 놀이터에 매주 토요일 날 그 프리마켓을 합니다. 여기 보이면 왼쪽에 이거 프리마켓이라고 보이죠? 여기 요거. 그래서 프리마켓을 할 때 많은 핸드메이더들 예술가들이 그 펼쳐놓고 이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인데 이 그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태림양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든가 작품을 했으면 작가로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은데 자원봉사자로 이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이 일상예술창작센터의 그 스텝으로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태림양한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줄 거라고 아저씨는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상예술창작센터 가서 홍수장 아저씨 영상 보고 왔다 그러고 뭐 그런다고 더 잘해줄 건 없지만 그래서 저런 곳에 태림양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젊은 언니 오빠들이 모여 있어요. 저런데. 그래서 일상예술창작센터 저것도 가보고 서울시에서 하는 도깨비 장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스태프인데 그거는 제가 지금 주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일상예술창작센터 여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찾아보고 그리고 주말이거나 방학 때 되면 꼭 스텝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하셔가지고 거기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아저씨한테 고민했던 거 이 언니 오빠들한테도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술이 이렇게 일상예술창작센터처럼 이렇게 국민들 가까이 아주 생활 깊숙이 일상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지 돈 가진 몇 프로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파티에 참여하고 내 작품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비즈니스잉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자기의 수준을 좀 높여보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아저씨의 기본 마인드는 예술은 무조건 국민들 우리 민중들 속에 스며들어와야 된다. 장터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게 아저씨의 기본 마인드. 그래서 이 일상예술창작센터 꼭 찾아보시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태림양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만 아저씨가 알려줬던 핀터스라든가 탤런트 하우스에 가입을 하고 자기의 활동 또 남이 하는 활동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내 작품을 내어놓는 거 지금부터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예술창작센터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하거나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앞으로 예술이 우리 국민들 속에 스며들고 많이 함께하고 해야 되는지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좀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작품이 모이게 되면 아저씨가 말한 그런 세계 여러 나라의 비엔날레 각국 도시를 순회하면서 내 작품을 선보이면서 또 이렇게 활동폭을 넓혀가는 이렇듯이 우리 태림양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야 될 방향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훌륭한 돈도 한 푼 안 드는 나의 진정성과 노력만 필요한 세상이 오토 세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태림양 화이팅 하시고 아저씨 딴에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아저씨가 페인팅 아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정보들을 주잖아요.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무슨 예술가인 줄 알고. 그런데 태림양이 앞으로 저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하면 얼마나 더 훌륭한 정보와 자료들이 제공이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러니 뭐하러 입시한다고 미술 대학 가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의 중심에 그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기술과 정보와 자료만이 넘쳐날 뿐이에요. 저는 그런 방식의 미술은 예술가로서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옛날에 대학이나 가야 작곡하는 거 배우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아저씨 동영상 하는데 음악 필요한 거 아저씨가 작곡 작사 다 해요.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어요. 변해도 한참 전에 변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는 전해주는 정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대학 가봐야 여러분들 배울 거 없습니다. 아까 맨 앞에 아빠가 아빠란다. 그 아빠지. 아빠 뻘 되니까 우리 딸내미 태림이 양 갑자기 아저씨도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빠졌지. 그래서 우리 태림 양도 세상은 바뀌었어요.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웹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자료와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음악을 작곡을 하고 무슨 영상 자료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자기가 했던 이 수많은 자료들, 자기의 작품들을 어디다가 보여야 될지를 몰라 한다고. 근데 저렇게 웹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이 이미 문호가 열려져 있고 앞서 나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애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7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위한 공부를 하고 대학 가가지고 교수가 내려주는 과제나 하고 야작을 해가면서 졸업장을 따야만 누군가 날 찾아주겠지라는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해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30 되는 거예요. 35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비전 없으니까 외국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반복. 세상은 변했어요. 태림양, 인터넷에 태림양의 미래는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림양 화이팅!